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여사님의 팬입니다. 昌德宫，晚上呢，我还去逛了那个繁华的大东门、东大门市场，哎，对。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과제도 남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우리 주식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과 중국 소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예정된 시각은 1시간인데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교수님 분위기는 화기애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단 구면이고요. 네. 지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빈 방문하면서 아이스 네. 브레이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2달 만에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얘기는 다 잘 되고 그다음에 분위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시 주석의 아까 앞서서도 보셨는데 역사의 올바른 편 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편. 지금 이 국제 정세 상황에서 뭔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 시진핑 주석이 왜 그런 언급을 했는지 뭐 작년 같았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네. 세계 2차 대전이 종전 8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그게 큰 화두였거든요. 네. 중국 외교가에서는. 근데 이제 그 80주년 행사도 다 끝났고 지금 상황에서 왜 또 올바른 편에 서야 되냐 그렇게 이제 또 강조를 하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앞에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언급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중일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역사 문제라든가 영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이 항상 이제 그 올바른 편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말려들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올바른 편에 서왔고요. 네. 그래서 하나의 중국 원칙도 지금 존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편에 서지를 않았다면은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국민당 정부하고 그 뭐 국민당 정부하고 국민당하고의 관계가 더 돈독해야 되는데 우리는 역사에 따라서 한중 수교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쓴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지금 이제 이번 방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드 사태 이제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네. 이제 그 방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사드 사태 때 보게 되면은 삼불가 원칙에서 이제 한미일 삼국이 군사 관계가 강화되는 걸 발전하는 걸 반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포함된 메시지가 한미일 삼국의 군사 관계가 그 강화되는 걸 이제 아무래도 그 우려하는 것을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서해 구조물에 있어서 뭐 점진적 교류를 확대하겠다 이 얘기 있었고요. 한한령 해제 조치 이게 좀 시작이 될까요? 일단 바둑이랑 축구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아무래도 이제 바둑이라든가 축구는 이제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적으니까는 네. 그 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실행이 더 수월해 보일 거고 네. 같고요. 예, 아무래도 다른 문제는 이제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는 네. 아무래도 좀 천천히 할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영화는 뭐 실무 논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판다 추가 대여 논의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있었는데요. 여기 한중 기업인들 한 6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대규모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측 기업들 회장들 인사 얼굴도 좀 면면이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여기서 벽난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나루라는 뜻의 이름처럼 벽난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양국의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가 오가던 교류의 창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병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병란도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네, 병란도 이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었죠. 이거를 거론을 했네요. 예, 참 재미있는 발언 같습니다.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고려와 송나라 시기의 어떤 무역 그 항로였고 어떻게 보면 그 한반도와 중국 대륙 간의 어떤 무역에 있어서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이제 증진하겠다는 그런 것과도 있는데요. 네. 사실 또 중간에 보면은 그 외교적 긴장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근데 이제 고려 역사 그 시대상을 국제 정세를 그렇죠. 보면 그때 당시 거란의 침입을 3번이나 고려가 막아내면서 사실 동아시아에서 고려가 차지하고 있던 어떤 위상이라든지 그 굉장히 균형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국가였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한중 간의 어떤 교류라는 게 이렇게 불균형적인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무역을 하겠다라는 일종의 선언 같다는 이제 해석도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어제 비즈니스 포럼 분위기 많이들 갔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얼어붙었던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이 좀 어느 정도 해빙 무드로 가면서 특히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갈팡질팡했던 시기에 조금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상회담이 됐고 비즈니스 포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 전후로 포착된 여러 장면들, 다양한 장면들, 양국 간 분위기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만찬장에서도 양국 간의 노래가 나왔는데 한국 노래 한오백년, 고향의 봄 이런 게 연주가 됐다고 해요. 네네네. 그 국빈 만찬에서는 이제 양국의 이제 대표적인 뭐 노래 네. 이런 것을 연주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돋구는데요. 네. 가령 예를 들자면은 뭐 과거에 뭐 백악관에서도 이제 그러한 행사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국빈 만찬에서는 이제 그런 빠지지 않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선물도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중국 전설 속 동물 머리에 뿔이 나고 오색 빛깔 털을 지닌 기린을 그린 그림 이게 있었고요. 또 풍여사를 위해서는 탐화 놀이개. 이건 또 꽃을 찾아 날개짓하는 나비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간송미술관이 소장했던 이 중국 청대 석사자상. 이게 기증소식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의 유물인데 옛날에 간송고 전영필 선생이 일본 경매를 받았던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네네. 다시 반환, 그러니까 기증을 하는 거네요. 네네네.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네. 한중 관계에 이제 전환점을 이제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 역사 유물을 또 반환하는 게 또 뭐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의미가 상당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습니다. 상하이 소식은 또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